2024 TVN과 김소연 최종협이 써내려갈 첫사랑 드라마 우연일까? 플레이어의 후속으로 방영 예정인 TVN 월화 드라마 우연일까? 뭔가 제목이 익숙하다 했는데 맞았다.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된 작품으로 첫사랑 소재의 이야기다. 분명 정주행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히읗히읗.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본방 전에 웹툰으로 먼저 예습하고 원작과 드라마는 어떻게 다를까 비교하면서 봐도 좋을 듯하다. 첫사랑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 하면 국민 첫사랑 타이틀을 얻었던 수지, 영화 건축학개론이 떠오르곤 하는데 현재와 과거를 오갈 우연일까? 또 건축학개론과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다른 점이 있다면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첫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히읗히읗. 뭔가 찌질하고 서툴렀던 19이 주인공들이 29, 20대의 끝자락에 다시 만나며 본격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10대의 끝자락과 20대의 끝자락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10대엔 사랑의 진심이었다면 20대엔 여러 풍파를 겪으며 사랑의 회의자가 되어버려 첫사랑을 성사시키기도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장점이 있다면 과거엔 찌질하고 서툴렀을 첫사랑이 풋풋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미화될 수도 있다는 것. 10년 만에 우연히 만난 두 사람. 이노채 종협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홍주 김소연에게 플러팅을 시작한다. 오글 멘트가 아니라 플러팅 멘트라. 대리 설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될 듯도. 나 신경 쓰여 죽겠는 너랑 있는 게 좋아. 내가 강우영 이렇게 부르면 여기가 뻐근할 만큼 뛰어 넘어오라고 계속 멘트를 날려주니 홍주라고 안 흔들릴 없다. 또 간혹 서브 커플들이 기대되는 경우에 드라마도 있는데 우연일까? 외에도 뭔가 티키타가 잘 될 듯한 예비 커플이 등장한다고 하니 영어교사와 체육교 사이 로맨스까지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다. 주요 인물 소개. 이용주 캐스트 김소연.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 PD로 활동 중이다. 혹독한 이별 후유증으로 사랑회의자가 된 그녀. 그 찌질했던 과거사를 목격한 후영과 10년 만에 마주하며 여러 변화를 겪게 된다. 강우영 캐스트 최종협. 10년이 지나 재회한 첫사랑에게 다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한 미국 본사 소속 재무설계사. 후영의 삶은 무료했고 재미가 없었다. 그러나 이용주와 얽히게 되며 까마득히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는다. 방준호 캐스트 윤지온. 나르시시즘에 가득 찬 인기 작가. 첫 소설을 출간하며 생긴 1호 팬 이용주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이야기를 그려갈 예정이다. 첫사랑이 특별한 건 생애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첫사랑을 이루는 건 어렵고 또 기적이라는 말이 붙기에 더 특별한 게 아닐까? 김소연 X 최종협이 써내려갈 첫사랑 이야기는 7월 22일 오월 8시 40분 첫방 예정이다. 총 8부작으로 다소 짧은 경향이 있지만 그만큼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스토리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은 혜지의 성화에 모시겨 소개팅에 나간 홍주. 홍주는 소개팅 상대를 잘못 찾아 후영이 맞은편에 앉아버리는데 똑같이 소개팅을 하러 나간 후영은 홍주를 첫눈에 알아본다. 하지만 홍주에게 아는 척을 하기 직전 진짜 소개팅 상대가 도착하고 홍주도 자신의 실수를 눈치채고 가버리는 바람에 둘의 운명 같은 우연은 스치듯 지나갔다. 하지만 미련이 남은 후영은 홍주를 계속 생각하고 우연히 반복되어 버스 정류장에서 떡볶이 트럭에서 계속 홍주를 발견한다. 버스 정류장에선 놓쳤지만 트럭에선 놓치지 않고 찾아가 옆에 선 후영. 이용주 너나 몰라? 알아 강우영. 아는데 아는 척 왜 안 해? 해야 돼? 반가워하는 자신과 달리 퉁명스러운 홍주. 후영은 대놓고 반갑지 않냐 묻고 놀란 홍주는 오뎅 국물을 뿜어버리곤 버스 왔다며 도망쳤다. 그래도 자신의 번호를 전달했었기에 홍주의 연락을 기다려보지만 감감무소식. 10년 만에 재회한 홍주의 후영은 과거를 회상해보기도 하는데 등굣길에 우연히 만난 두 사람. 지각을 피하려 다리를 다친 후영을 부축하는 척했던 홍주는 후영이 자기 이름은 아냐며 모른 척해 실패했었다. 하지만 돌아선 뒤 홍주에게 스며들어 첫사랑을 시작해버린 후영. 그 상황에 아무 생각이 없던 홍주는 혜지가 후영을 좋아하지만 고백하지 못하는 걸 알고는 오지랖이 발동해 대신 고백에 나섰다. 자신을 좋아하는 후영에게 대리 고백이라니. 그 후 후영이 미국으로 떠나며 상황은 흐지부지됐지만 10년이 지난 뒤에도 세 사람의 관계성은 여전했다. 후영의 연락처를 혜지에게 전달해 또 두 사람의 다리 역할을 자처한 홍주. 후영은 혜지를 만나러 나가는 건 내키지 않았지만 홍주도 함께 볼 수 있단 생각에 결국 약속 장소에 나가는데 기다리던 홍주는 뒤늦게 술에 잔뜩 취해 나타난다. 술에 취한 건 홍주가 첫사랑이자 예션이인 방준호를 만났기 때문이었는데 사정을 모르는 후영은 홍주의 술주정을 귀여워하는 듯했다. 과거 기억을 반대로 인지하고 있는 홍주. 버스에서 자신이 후영을 챙기고 부축해주고 아프니까 지가 독박도 썼다 하니 후영은 웃는다. 너 강우영 아니지? 걔는 이렇게 안 웃어. 표정 없고 의리 없고 인간미도 없는 머리만 좋은 미취학 아동 같은 강우영. 홍주는 술 기운에 아무 얘기나 하다가 좋아했던 책에 구절을 짚으며 첫사랑에 대해 얘기하는데 첫사랑이 특별한 건 생애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사랑이 뭐다? 냉동식품이다. 꽁꽁 얼려야 돼. 그럼 처음 그때처럼 풋풋하게 가. 근데 그걸 꺼내서 녹여버린다? 아니야. 절대 녹이면 안 돼. 녹이면? 그럼 첫사랑의 유통기한은 끝나. 다시는 처음의 감정으로 기억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강우영 넌 절대 첫사랑 만나지 마. 어쩌지? 내 건 이미 녹기 시작했나봐. 하지만 홍주에게 다시 무장해제 되어버린 후영은 홍주의 조언에도 첫사랑 해동을 시작했다. 전남친과의 재회에 술을 진탕 마시고 10년 만에 재회한 친구에게 술주정을 부린 기억을 뜨문뜨문 떠올린 홍주. 그래도 별일 없겠거니 하고 일단 넘겼다. 그런데 홍주가 기억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으니 후영은 홍주가 사는 아래층 삼촌 배국의 집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같이 지내고 있었고 후영은 홍주와 친하다는 삼촌의 말에 미국에서 온 조카와 좀 놀아주라 부탁해달라 한다.
예전에 어린 후영이 여자 분장을 한 사진을 봤던 홍주는 당연히 어린 여자아이라 생각했다. 이 언니만 믿으라고 전해줘요. 뒤늦게 조카의 실체를 알게 된 홍주는 없던 일로 하려 하지만 후영은 포기하지 않았고 홍주는 결국 후영의 철저한 계획에 휘말리고 만다. 같이 놀자. 홍주는 조카의 정체가 후영인 걸 알고 혜지와 이어주려 틈틈이 연락을 해보지만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서 닿지 못한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둘이 놀기. 후영은 방해꾼이 없어 좋아했다. 다시는 홍주 앞에 얼쩡거리지 마. 일방적 통보로 3년 전에 홍주를 버리고 떠난 방준호의 귀국 소식에 혜지는 미리 경고하지만 준호는 아직 홍주가 자신을 좋아한다. 믿으며 홍주를 흔들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홍주는 슬쩍이 다가오는 후영에 흔들리는 중이었다. 후영은 첫사랑과의 재회에 설레기도 잠시 일 때문에 잠깐 들어온 거라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홍주가 찍어준 사진 속에 자신이 밝게 웃고 있어 스스로도 낯설기도. 3년 전 홍주가 붙잡으려 해도 매몰차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했던 방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같이 일하자며 홍주의 일터에 나타나 일상을 뒤흔든다. 이홍주 PD님께서 도와주실 거잖아요. 제가 왜요? 너무도 뻔뻔스럽게 나타나 지피를 도와달란 준호의 홍주는 제작 담당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 후 따로 불러내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는데 나 다녀왔어 홍주야. 소설 취재 때문에 간 거였어. 그건 이미 중요하지 않고요. 서운했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잖아. 마치 이별한 적 없는 듯 행동하는 준호의 이기적인 태도에 홍주는 회사에서 둘의 과거사는 비밀로 하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주야 우리 헤어진 적 없어. 나 3년 동안 네 생각 안 한 적 한 번도 없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찌할 말을 이어가는 방준호. 가스라이팅 멘트를 막 날리는 게 제정신이 아님. 3년 전에 배려도 예의도 없이 떠날 땐 언제고 해외 나가선 손가락이 부러져서 연락을 안 했냐. 후영은 홍주 때문에 고민하다 출국 일정을 좀 미루고 우연히 전 남친과 있는 홍주를 목격하는데 친하기에 홍주의 이별 사연을 알아서 준호를 보자마자 분노하는 삼촌의 후영도 상황을 눈치챈다. 정말 아무 감정 없으면 같이 이 작품 못할 이유 없는 거 아냐? 지금 너 이러는 거 여전히 나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쫓아오면서 개소리를 계속 해대는 방준호 시키. 그래서 한 발 뒤에 있던 후영이 흑기사처럼 멋들어지게 나섰다. 이홍주 잘 만났다. 어젯밤에 네가 두고 간 머리끈 차 있어. 가져가. 그거 내가 아끼는 거야. 가자. 자신을 못 잊은 거라 가스라이팅하는 전남친에 홍주가 휘둘리지 않도록 나서준 후영. 홍주는 도움의 손길을 흔쾌히 붙잡았다. 후영이 둘의 사이를 잠시 떨어뜨려 놓긴 했지만 방준호는 자신 있어 보였다. 홍주가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을 좋아하며 파왔던 책 나의 아방가르드한 그이의 애니메이션 각색을 마다할 수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기에 실제로 홍주가 흔들리고 있긴 했다. 후영은 뒤늦게 우게게 홍주의 전남친 이름이 방준호라는 걸 듣고 어이없어 한다. 10년 전에도 홍주에게 다가가려 할 때 그 사이를 가로막았던 게 방준호였는데 10년이 지나서까지 아른거리다니. 그래도 다시 홍주에게 다가갈 수 있어 좋고 홍주가 먼저 치킨을 먹으러 가자 해서 좋다며 따라 나섰는데 또 홍주가 혜지와 이어주기 위해 만든 자리인 걸 알자 후영은 발끈한다. 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냐? 여전히 눈치 없고 여전히 멍청해. 그래서 대놓고 홍주를 긁는 말을 내뱉어 눈치 없는 홍주의 기분도 상하게 만들었다. 중간에서 눈치 빠른 혜지만 눈치를. 홍주는 그 와중에도 둘을 이어주겠단 사명감으로 핑계를 대며 둘만 남겨놓고 가는데 너 홍주 좋아해? 홍주도 알아? 후영의 마음을 눈치챈 혜지는 대놓고 물어보고 후영은 좋아하는 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현실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홍주에겐 연락이 올 기미도 없었기에 예정대로 공항으로 향하는데 출국 당일 홍주가 교통사고를 당했단 연락에 결국 출국을 포기한다. 혜지는 학교 일 때문에 올 수 없어. 후영이 보호자를 자처했는데 정신을 차린 홍주는 차를 피하려다 넘어진 것뿐이라며 별일 아니라고 해. 걱정하던 후영의 속을 상하게 한다. 이래도 별일 아냐? 그래서 이 직직남은 자신에겐 별일 아닌 게 아님을 몸소 느끼게 해줬다. 걱정돼서 달려온 자신한테 별거 아니라며 가도 된다는 홍주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후영. 이래도 별일 아냐? 후영이 한 발짝 다가감에 따라 홍주도 살짝쿵 흔들렸지만 눈치 없는데 일가견이 있는 홍주는 역시 혜지를 생각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자기는 미국에서 온 후영과 다르게 보수적이라며 끼부리는 거 자제해달라 부탁한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건데 못 알아들으니 후영은 또 어이가 없는. 여튼 이미 후영의 마음을 눈치채버린 혜지가 자신의 마음이 홍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택과 사귄다고 거짓말해준다. 첫사랑이 뭐 대수야. 눈치 없는 홍주 때문에 소가리를 하던 후영은 든든한 아군의 등장에 미소 지었다. 티나게 피해주는 홍주와 다르게 자연스레 둘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혜지. 두 사람은 돌이켜보면 둘만의 추억이 있었다. 방준호를 뒤쫓던 홍주와 그런 홍주를 뒤쫓던 후영의 사이에서 생겨난 추억들. 물론 이제 홍주는 방준호와 관련된 기억을 나쁜 기억으로 인식해 후영과의 추억도 나쁜 기억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혜지의 서포트는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후영을 남자로 인식하게 된 홍주가 후영과 키스하려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 왔어? 저녁 뭐 먹을 거야? 너 키스 직전 깨긴 했지만 꿈을 꾸는 것 자체가 게임 끝. 이제 시간 싸움만 남았지만 자체 철벽 중인 홍주의 후영은 착잡해있다. 고백도 하기 전에 대체 몇 번을 차이는 거야? 사실 방준호가 급히 떠난 건 이유가 있었다. 당시 공황장애로 글을 한 줄도 못 써서 계약금 토해내고 빈털터리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 힘듦을 나누기보단 혼자 짊어지기로 한 것. 어쩌면 홍주는 자신을 의지하길 바랬을 수도 있는데 홍주의 기대를 무너뜨리기 싫었던 준호는 그냥 일방적으로 돌아서는 선택을 하고 뒤늦게 틀어진 사이를 되돌리려 하고 있었다. 강우영, 네 꿈 나줘라.
준호는 홍주가 애니메이션 감독이 된 것이 자신의 작품을 애니화하고 싶어서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 꿈의 시작은 강우영이었다. 나란히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됐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진로를 써내야 하던 홍주가 후영의 꿈을 그대로 써내고 이뤄낸 것. 후영은 혜지와 상필에게 팁을 얻어 홍주에게 점수를 따내려 더해쓰고 동창삼에서 남자가 되기 위해 벽을 허물려 노력했다. 그런데 업무 회의가 미뤄지자 홍주이 사고 소식을 방준호도 알게 되어 찾아오는데 분명 걱정돼서 찾아왔겠지만 후영과 있는 걸 모자 질투심이 앞서 소리부터 지르고 본다. 일이 너한테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대충 할 거면 너 나랑 작업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홍주 다리에 반깁스한 건 안 보이나 봐요. 방씨. 예전에 고분고분하던 홍주는 이제 없기에 홍주 또한 방준호에게 맞섰다. 그럼 빼. 이홍주 너 진짜 왜 이래? 네 마음 안 변한다고. 너는 절대 안 변한다고 네가 그랬어. 근데 어쩌지? 나 변했어. 여전히 서로 좋아하던 과거에 홀로 머무른 채 가스라이팅하려는 방준호. 하지만 이미 늦은 듯하다. 다친 홍주의 발보다 자신의 감정이 우선인 것부터가 쪽팔려. 내 망한 연애가 자꾸 너한테 들켜서 쪽팔리다고. 그럼 내가 미안해지는데 난 기쁘거든. 네 연애가 망해서. 이홍주 빨리 낫자. 발도 마음도. 방준호가 멍청하게 놓친 기회를 이제 후영이 붙잡으려 전진 중이었다. 기억은 불완전하다. 어떤 기억은 한 사람만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 사실 후영 혼자서만 쭉 첫사랑을 유지해온 것 같았지만 10년 전 구덩이에 함께 빠졌던 날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후영의 모습에 홍주의 마음이 두근거렸던 중. 빨리 낫자. 발도 마음도. 서서히 다가오는 후영을 받아들인 홍주. 그러나 폰 진동이 울리자 현실을 깨달은 홍주는 장난치지 말라며 후영을 밀어냈다. 나는 너 좋아했고 좋아해. 이 말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난 분명히 말하는데 너 안 좋아했고 안 좋아해. 거기에 묵직하게 한 방 날려주는 후영. 홍주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며 부정했지만 후영은 자신 있는 듯 관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그냥 친구인 건지. 후영의 말 때문에 홍주는 후영을 불편해하지만 친구끼리 서로 엮여있어 후영을 피할 순 없었다. 그리고 후영은 직진 모드로 홍주를 계속 당황시켰다. 어제 일은 없던 일로 해줄게. 싫어. 난 지금이 더 재밌는데. 너 지금 나 신경 쓰고 있잖아. 나는 나 신경 쓰여 죽겠는 너랑 있는 거 좋아. 방어할 틈도 없이 치고 들어오는 후영에 입덕보정기 상태인 홍주는 후덜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같이 가게 된 여행에서 후영과 거리낌 없이 노는데 해상물을 잡다가 넘어져 의도치 않게 포개어지고 놀란 홍주는 다급히 후영의 입부터 막았다. 자신의 입을 막는 이유를 안 후영은 그저 홍주가 귀엽다는 듯이 웃어 보였다. 방금 나한테 키스하려고 했지? 그 와중에 능글맞게 홍주한테 멘트 날리는 후영 키우키우. 꿈에 나와 홍주를 괴롭히던 건 늘 준호였는데 후영은 이제 꿈까지 침범하고 나선다. 준호에게 욕을 하며 뭐라 하고 나니 떠난다며 옆을 지나치는 강우영.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니 출근해야 한다며 후영과 둘만 남겨두고 가버린 일행들에 결국 홍주는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다. 가지마. 나 너 미국 가는 거 싫어. 안 가. 무르게 엎기다. 이번엔 홍주가 먼저 다가가 키스하고 그걸 후영이 다시 받아주며 오늘부터 1일. 방준호는 홍주를 떠나던 순간부터 울고 지금도 울고. 사랑은 결국 타이밍인 듯. 사랑이 변하는 걸까? 사람이 변하는 걸까?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자각한 홍주로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서로 키스를 주고받으며 사실상 커플 탄생. 무르게 없어. 누가 무른데?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단 홍주였지만 후영은 이미 홍주의 곁에 설 수 있게 되기에 아무래도 좋다는 듯 웃어 보였다. 홍주가 너무 좋아져서 미국 가기 싫어졌어. 후영은 한국에 남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고 삼촌이나 친구는 후영의 엄마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거라며 걱정했다. 내가 너 좋아한다고 말했었나? 응. 그랬던 것 같아. 좋아해. 아직 엄마라는 복병이 남았지만 후영은 흘러가는 현재에 최선을 다한다. 무뚝뚝하기만 하던 후영은 홍주를 만나고 딴 사람이 된 것 마냥 사랑꾼 이미지 장착 히읗히읗. 홍주는 흔들지 마라. 한편 방준호는 이모부도 반대하고 나선다. 이모부는 홍주의 선생님이었기에 둘 사이를 잘 알아서 이기적인 준호를 나무랐다. 말하고 갔어야지. 기다려달라든 헤어져 달라든 했어야지. 상처 주기 전에 말했으면 이유라고 쳐줬겠지만 상처 준 뒤엔 모조리 다 변명이야. 이유가 있다는 방준호에도 제대로 뼈 때려주는. 정신 차리고 홍주는 포기해라. 방준호. 나는 네가 강우영 이렇게 부르면 여기가 뻐근할 만큼 뛰어. 언제부터였는지 몰라. 그냥 네가 내 이름 부르는 걸 기다리고 있더라. 그제야 알았어. 아,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건가. 내가 널 여전히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 방해꾼 방준호가 주춤하니 둘 사인 이상 모였는데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긴다. 바로 복병 엄마의 등장. 역시나 엄마는 사표를 내겠다는 후영의 결정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그리고 후영이 말하지 않아도 홍주를 한눈에 알아봤다.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후영의 시선이 향한 곳이 홍주였음을 진작에 알고 있었음. 그 사이 홍주는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준호를 만난 뒤 작품에서 손을 떼겠다 하는데 아직 공황장애가 온전히 나은 것은 아닌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준호는 주춤한다. 어디 아픈 거야? 아프면 내가 어디 아파서 간 거였으면 나 다시 받아줄 거야?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무기로 내세우는 비겁함을 보였다. 아프면 내가 아파서 간 거였으면 나 다시 받아줄 거야? 홍주가 넘어진 자신에게 관심을 주자 자신의 상처를 무기로 이용하는 준호.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아팠다고. 나 좀 용서해주라. 하지만 통하지 않자 또 홍주를 탓한다. 그러자 홍주는 지난 3년간 이별의 이유로 자신을 탓했었는데 막상 진짜 이유를 알게 되니 화가 난다며 맞섰다.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이제 홍주는 3년 전 준호만을 바라보던 그 이홍주가 아니었고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이
잊고 더 좋아질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후영이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자 한국으로 들어온 도선. 후영과 같이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 하지만 말 잘 듣던 아들은 반항한다. 그러자 꽁냥꽁냥 데이트하는 후영과 홍주 사이에 기억과 얼굴을 미처 후영에게 긴장감을 선사했다. 너희 다시 만났구나. 그래서 반항이 하고 싶어졌고 3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이별을 인정한 준호. 준호보다 한 발 빠르게 성장했던 홍주는 그가 이별의 아픔을 넘을 수 있게 조언해줬다. 홍주야, 나는 이제 사랑은 못 믿을 것 같아. 헤어지는 거 죽을 만큼 아프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안 죽더라. 안 죽고 또 이렇게 사랑을 해. 근데 방준호는 놔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홍주의 인생에 똥을 뿌리고 간다. 굳이 자신이 받았던 연애 편지로 비행기를 날려 도선이 우연히 그걸 주워보게 만드는 귀여운 줄만 알았는데 남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인가 보네요. 도선은 후영을 데리러 온 거라며 후영은 본사 대표가 될 사람이라는데 그건 후영이 본인이 결정할 일 아닌가요? 내 결정이 후영이 결정이에요. 홍주씨가 알아서 후영이 놔줘요. 걔가 먼저 적고셨어요. 놔주라는 말의 시작은 후영이었다. 맞서는 홍주. 멋진 강후영이 꼬시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냐는 말에 도선은 흐뭇해하지만 후영의 상대가 자주 바뀐다며 홍주를 뒤흔들었다. 이에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홍주는 도선 앞에서만큼은 뚝 부러졌다. 머리 좋은 애가 계산 때려서 결정한 건데 그것들보다 제가 더 값어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미국에 가지 않는다는 말을 못 믿겠다는 홍주의 방준호 얘기를 꺼내는 후영. 서로의 믿음을 논하다가 홍주는 마음과 달리 후영과 준호를 비교해 상처를 준다. 너도 원래 그냥 떠나는 애였다는 거 내가 잠시 잊고 있었어. 그래서 홍주와 후영의 사이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 혜지, 경태 커플 탄생. 살짝 대면대면해지고 나니 서로의 상황이 보였던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되고 무엇보다 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 서로에게 향한다. 왜 그렇게 뛰었어? 내가 너한테 갈 건데 너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내 불안을 네 책임으로 돌렸어. 언제 싸웠냐 싶게 약간의 거리를 두게 되니 서로가 더 소중하고 보고 싶어져 금세 제외한 둘. 서로 미안하다 좋아한다며 꽁냥거린다. 둘의 사이는 너무나 좋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걸림돌. 후영의 엄마 홍주는 어머니라고 불러보지만 도선은 홍주와 가까워지길 원치 않았다. 후영은 홍주와 함께 하고 싶어 한국에 정착할 방법을 찾아 나서고 능력이 있기에 길이 보이는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소송이란 벽을 만난다. 도선은 자신이 아직 사표 수리를 안 했는데 회사 내부 정보로 후영이 투자를 유치하려 했다며 그걸 문제 삼아 소송을 걸겠다 한 것. 이러셔도 제 결정 변하지 않아요. 도선이 후영의 미국행을 원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후영이 모르는 게 있었다. 이번엔 홍주도 함께 오길 원한다는 것. 후영이가 골랐다면 나도 홍주씨 마음에 든단 얘기예요. 후영이랑 같이 와요. 미국 가서 같이 살아요 우리. 도선은 후영에게 소송을 통보하기 전 홍주에게 미국 올 준비를 하라며 카드를 선물했었다. 후영이도 홍주를 위해 다 버리고 한국에 남을 결심을 했듯이 이번엔 홍주가 결심할 차례라고. 같이 미국 가자. 결정 쉽지 않을 거 아는데 나는 너 없이 안 될 것 같아. 너랑 또 떨어질 자신이 없어. 같이 가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당장엔 미국에 가야 하는 후영도 홍주에게 같이 가자 해보는데 홍주는 후영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답을 한다. 후영아,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좋아져서 어쩌나 싶을 만큼 네가 좋아. 자꾸 더 좋아져서 나도 너랑 떨어져 있기 싫어. 근데 알아. 너한테 소중한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거. 역시 이 정도로는 안 꼬셔지는구나. 홍주가 너무 미안해하자 가볍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후영. 결심이 단호한 홍주의 후영은 잠시 두고 가도 걱정 없겠다며 웃어 보였다. 자신을 기다리며 알아서 철벽도 치고 있을 테니 계속 잘 부탁해. 내 꿈. 나 다시 올 거야. 너가 사는 세상으로 내가 다시 올게. 그땐 정말 너 안 놔줘. 후영이 출국하는 날 후영은 그저 마중해주길 기대했겠지만 짐을 가져온 홍주. 같이 미국에서 살겠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연차가 많이 남았단 핑계로 후영이 미국에서 이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동행하기로 한다. 이거 우연 아니다. 내가 찾아낸 거야. 너 구하려고. 수많은 우연이 겹쳐 결국 자신의 인연, 운명을 찾아낸 후영과 홍주였다. 분명한 건 모든 우연 앞에서 우리의 운명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것. 운명일까?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